꺼졌지? 왜 꺼졌을까? 몰라. 아, 어디까지 했었죠? 아, 여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사부터 마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예의상 자 마사부터 마이 이렇게 뭐 얘는 어찌됐든 뭐가 됐든 2를 기준으로 2분의 A만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간 거니까 2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들이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면 대충 요 따위로 생겨 쳐먹어야 되겠네. 여기가 2 플러스 2분의 A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분의 A 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될 거야 라는 것 정도는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건 겹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호가 붙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2분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양수 A라고 했네요. 그러면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986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 아,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2x 더하기 a 뿅 2x제곱 플러스 7. 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얘가 항상 성립하라는 거니까 요것도 항상 성립해야 되고 여기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네요. 다 해야지 뭐. 자, 이거 첫 번째 경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2x 더하기 a보다 작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빼기 3이 0보다 크다. 자, 2차식이 항상 0보다 큰 거 우리 아까 방금 전에도 했네. 요 경우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아, 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근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들어가시면 4분의 t가 1 마이너스 a 뿔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4보다 a가 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도 정리하면서 아니야, 천천히 하자. 그래서 얘네가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번엔 크거나 같다가 붙었네. 아, 그러면 큰 거, 얘는 큰 거고 0이랑 같은 거 요거도 되는 거니까 요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군요. 그래서 짝수니까 또 짝수 공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1 마이너스 너네 둘이 곱한 거 14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a가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너도 되고 너도 돼야 된다는 건 너네 둘의 공통 범위인 4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쉽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항상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990번. 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사실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 우리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라서 이거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 절대값을 무시한 그래프 그냥 x제곱 빼기 4x.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x-4로 묶이니까 0하고 4에서 x축하고 만난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려낼 수 있어요. 0하고 4에서 x축하고 만나는구나. 근데 그거를 y축 대칭해 주시게 되면 얘가 대칭돼서 이리로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거든요. 자, 근데 걔가 0보다 작으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이 어디니? 여기부터 이건 0이니까 빼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사실 되게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무시한 y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고 절대값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부등식으로 써보게 되면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상콤하게 2k 얘가 뿔 얘가 마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사이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k 사이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보다 크고 k보다 작다 꼴로 나오든지 아니면 k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밑에 걸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 k 최대값 구할 건데 클수록 좋은 거잖아. 일로 가면 마이보다 작은 애고 얘는 마이보다 큰 거니까 클수록 좋은 거니까 위에 거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에 걸 볼 거예요. 물론 위에 게 안 되면 밑에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자자자자 0 마일 마이 마삼 마사 1 2 3 4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얘가 나타내고 있는 거를 하얀색으로 제가 요렇게 그려 보았고요. 자, 지금 요 녀석을 노란색으로 제가 해볼 건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수를 하나만 가져가려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정수 누구 가져가는 거냐면 얘 가져가야 되잖아. 얘 마이너스 1, 그치? 자,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로 떨어지면 되는데 일로 더 가도 상관없지 않나? 얘 0 안 갖고 있잖아. 흰놈이 0을 안 갖고 있으니까 더 가도 이거 0 안 가져가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표정인데. 자, 그러면 아예 정수로 가자. 자, 여기 있는 정수 누구 있어요? 마3, 마1 있죠? 여기 있는 정수 누구 있어? 1, 2, 3 있죠? 얘 흰놈이 0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 1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노란색은 마일 0을 가져간 거야. 마일하고 0을 가져간 거야. 노란색은. 근데 얘랑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 0은 안 겹치잖아. 마일만 겹친 거니까 마일 하나만 가져가는 거라고. 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1을 넘어버리면 얘 1을 가져가 버리면 1이 겹쳐버리는 거잖아. 1은 겹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어? K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아무튼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같이 하느냐 할까? 네, 감사합니다. 자, 1004번이에요. 1004번. 요 유형은 맞아요. 안 했네요. 이거 조금 평소랑 다른 유형이라 그때 했던 네 가지 유형이 조금 애매한. 애매하네요. 자, 그럼 우리 요거 일단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은 너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 x가 2 또는 x가 3인 이런 상태네요. 2랑 3을 근으로 가집니다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근데 너라는 놈이 둘 중에 하나만 요 사이에 근을 가진대.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2차 함수로 생각해요. 2차 함수로. 얘를 y는 너라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랑 3이 이렇게 있을 건데 만약에 얘가 2차 함수면 아래로 이거 치고창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여기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는 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근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바깥에 있든 이쪽으로 바깥에 있든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괜찮긴.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면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고 얘를 fx라고 합시다. 얘를 잠시 fx라고 하면 f2가 음수여야 되고 f3은 양수여야 돼요. 안 돼, 은정아. 정신 차려야 돼. 죽으면 안 돼, 은정아. 네.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잖아. 그쵸?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고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4개나 풀라니까 개빡치네. 안 하고 싶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찌됐든 너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너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f2 곱하기 f3이 음수구나. 라고 이렇게 한 번에 풀어버리시면 돼요. 굳이 이 경우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이 둘이 부호가 다르네. 그럼 곱한 게 음수구나. 이렇게 한 번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시게 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3. 여기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3이 음수다. 그래서 여기가 2a 플러스 7, 여기가 3a 플러스 12에서 얘가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을 근으로 가지고 그거 사이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조금 어렵나요? 8번이 아직 남았네. 자, 1008번입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2kx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2k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7이 실근만 해가지고 자, 일단은 한쪽으로 넘깁시다. 우리가 x 4제곱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넘어오시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빵 39 3하고 9랑 더하면은 안 되네. 뭐가 됐든 안 되네요. 일단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안 되네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거 이거 보기차식이에요. 아니야, 예원이도 정신 차려야 돼. 자,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보기차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t로 치환하시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에 t에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빵이다. 이렇게 해서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할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얘 t라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이 얘가 만약에 음의 실근을 가진다 치면 음수인 근을 가졌다 쳐봐. 그러면 다시 x제곱이 음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실근 가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x제곱이 양수면 이거는 실근 가지는 거 맞아요? x제곱이 0이면 이것도 실근 가지는 거 맞니? x는 0이라는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자, 실근을 가진다는 건 그러면 너라는 2차 방정식이 0 이상의 두 근을 가져라.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괜찮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근을 가져라. 그럼 나 두 근을 가졌네. 자, 두 근을 가졌으니까 난 가장 먼저 할 행동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근이니까. 두 실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근.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둘이 더하면 두 근의 합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았겠죠? 그럼 이것도 우리 이거 하시면 끝나거든. 아하!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워버리고. 첫 번째 판별식인데 아우 쉣 짝수가 아니네요. 제곱 마이너스 4배에 자라밤 자라밤 빰빰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행히도 이 창이 사라져요. 그래서 짠짠 날라가고 얘가 36K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99예요. 난 반대일세. 그럼 4K 마이너스 1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가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근과 계수관계 두 분의 합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나올 거고. 자, 두 분의 곱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K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놈의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 도와줄래? 제일 작은 놈이 누구요? 제가 4분의 얘가 제일 작은 놈인가? 네.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1. 그 다음에 3. 9.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셋 다 겹치는 곳은 여기밖에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11이다. 네, 답은 2번. 너는 왜 다 죽어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한 문제 여기 C단계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할까요? 1024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024번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짠짠짠 mx 플러스 m 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항상 성립합니다. 그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아마 이게 해설지가 좀 많이 어렵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해설지가 아마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그냥 판별식 2번 때려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할 건데 그냥 한번 판별식으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여기 넘어가면 자 x제곱 플러스 m 빼기 3의 x에 플러스 m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 경우도 넘어가서 정리를 하시면 m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4 빼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이거 미사고 친구들은 거기 올림퍼스에 실려있는 문제거든요. 더더욱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우리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거 3개만 그릴게요. 짠, 요 3개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요 2가지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도 이거니까 너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m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짜르바보로밤빠라밤빰빰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럼 m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짜라밤삐리 빠라뽕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거 여기 제곱도 있고 이거 하려면은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푸는 게.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부등식을 좀 어렵게 풀어져 있을 건데 일단은 얘는 이차함수죠. 여기 이차함수고 이차함수 사이에 직선이 존재해야 된대.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고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 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놈이 사실 그림상 여기가 아니고 제가 2분의 3이니까 얘가 아래로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었다 치면 너랑 너 사이에 직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차 함수. 그럼 얘랑 얘 사이에 직선은 개 많잖아. 이렇게 생기면 개 많잖아. 그치? 한두 개가 아닐 거야. 근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 한 개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단 한 개가. 그럼 너네 둘이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빵이어서 1을 중근으로 가지네. 자, 1을 중근으로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에서 접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이. 중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1에서 접했다는 얘기예요. x가 1인 순간에 분명히 둘이 접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은 너랑 너 사이에 직선이 존재했다는 건 직선도 같이 접하란 얘기예요. y는 mx 플러스 n도 너네랑 같이 1에서 접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접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4 빼기 n이 빵. 자, 얘가
어디서 접한다고 했냐면 1에서 접한다는 거니까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야 돼.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면 x-1의 제곱이 빵인 거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거잖아요. 이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n 끝났네. m은 1. n 끝났죠? n은 3. 얘로 해보셔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얘로 하셔도 얘랑 mx 플러스 n이랑 이렇게 해서 식 세우시면 x제곱 플러스 m 빼기 3의 x에 플러스 m 빼기 2가 빵입니다. 그래서 얘도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m 빼기 2가 1이려면 n은 3. m 빼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m은 1.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네. 얘네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애들이라면 반드시 이게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수가 없다 보니까 저 아예 부등식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보시고 1을 중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접해야 되는구나. 접하면 중근. 그 수투가 아니고 너네 뭐죠? 그 미적분. 거기서도 접하면 중근이다. 중근이면 접한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성질이거든요. 중근이면 접하고 접하면 중근이다. 이거 많이 쓸 거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1을 중근으로 가지니까 둘이 접했겠구나. 그럼 그 사이에 있던 직선도 반드시 여기서 동시에 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 순열까지만 나갈 거예요. 네, 경우의 수랑 플러스 순열까지는 나가야죠.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 순열 조합이 아니에요. 노가다가 기본입니다. 노가다가 기본. 제발 순열 조합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흥분했네. 제발. 순열 조합이 기본이 아니고 노가다가 기본인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셀 뿐인 거지 노가다가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세는 게 기본이다. 잘 세면 돼요. 잘 센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순열 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확통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서로 같은 물건인지 서로 다른 물건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도 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쌍둥이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일단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뭐 이제 나중 얘기지만 원래는 이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잘 보셔야 하고 나중에 확통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언제 더했냐면 문맥상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또는이죠, 또는이면 우리가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뭐 하고 뭐 동시에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이런 느낌이면 우리가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하나 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벌써 어려워.
우리 은정이가 집에서 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예. 갈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대요. 아니, 뭐 답을 얘기해버렸네. 5가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요? 5가지. 네, 5가지예요. 왜 5가지냐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하니까 우리는 다 더할 거예요. 그죠? 저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5가지인 거잖아. 네. 더하기니까. 자, 그럼 요번에는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올 때는 차를 타고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차가 어디 있어요? 차. 버스도 차고 택시도 차가 아닐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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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의 수는 1가지인 거고, 그지? 올 때 차 타고 오는 방법이 4가지니까 4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nd의 느낌이면은 우리가 곱하고 또는의 느낌이면은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좋아. 경우에서 끝났어요. 자, 순열입니다. 아. 자, 순열이에요. 자, 순열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팔 아파.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서로 다른 n개, 단 한 개라도 같은 게 있으면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하구나. 자, 일렬로 나열 순서가 중요. 그리고 서로 다른 n개, 단 한 개라도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겠니? 예. 자, 그때 우리가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N, P, R 이렇게 써요. N, P, R 이렇게 쓰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N 마이 우리 팩토리얼은 혹시 알고 있나요, 친구들? 계승이라고 부르는 친구? 네. 계승. 계승이 P예요. 이게 팩토리얼. 무적갱표. 네, 맞아요. 팩토리얼.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네. 뭐였더라? 막 4 곱하기 6은 이렇게 해놓고 4! 라고 하니까 문과 친구들은 틀렸다 그러고 이과 친구들은 맞았어요. 막 이런. 아니. 네, 아무튼 네. 몰라도 돼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자, 우리 1 팩토리얼은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뭐라는 거냐면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해라 이거예요. 그죠? 1까지 싹 다 곱해라. 이게 팩토리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팩토리얼은 그러면 1까지 곱하는 거니까 1이고 2 팩토리얼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한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인생 사는데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되게 굉장히 쓸데없는 숫자를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막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다 외우셨어요? 10회까지는 외웠어요. 이렇게 362만 8,800이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걸 제가 좋아해서 막 256의 제곱이 65,536이에요. 막 이런 거 막 외우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6회 정도까지는 외우시면 됩니다. 왜 여기까지냐면 수능은 주관식 답이 1부터 999 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 자리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산하셔야 돼요. 세 자리 정도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세 자리를 넘어가는 수가 만약에 학교 수업 중에 나왔다.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선생님 이거 계산해야 돼요. 하시면 돼요. 이제 해라 봐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n-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거 저 녀석을 정의하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대.
아니면 반장, 부반장, 그 뭐야 또 하나 뭐하지? 뭐니? 총무. 그래. 자, A, B, C, D 5명이 있었어요. 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고 싶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반장 5명 중에 1명 뽑을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얘가 왔으면은 부반장 남은 4 중에 하나가 오겠지. 왔으면은 총무 남은 3 중에 1명이 오겠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5 빼기 3은 2 100분의 5 빼기야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MPR을 계산할 때는 OP3을 계산하는 건 5부터 자연수 3개만 곱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부터 3개, 5, 4, 3 이렇게. 만약에 7P2다 하면은 7부터 2개만 곱하면 되니까 7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겠니? 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다 했어. 오늘 거 다 했어. 자, 이제 문제를 상콤하게 풀어볼 겁니다. 상콤하게. 자, 합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굉장합니다. 대단히 대단하죠. 1075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을 거고 1부터 6까지 있을 건데 합이 5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진짜 5인 경우와 합이 10인 경우 요 2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자, 합이 5가 되려면 순차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수부터 쓰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럼 4 더하기 1, 3 더하기 2, 2 더하기 3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1 더하기 4다. 자, 그 다음에 10이 되려면 6 더하기 4, 5 더하기 5, 4 더하기 6이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이러거나 여기서 3가지 이러니까 얘는 더해서 총 7가지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1079번입니다.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얼마라고? 20이라고 되어 있고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자, 이런 것도 저는 보통 큰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큰 수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 z에 6이 들어가게 되면 18인데 얘랑 더해서 2가 되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 자연수인데 1, 10만 집어넣어서 벌써 3인데 안 되겠네. 그럼 여기가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찾으시면 5인 경우예요. 그러면 얘가 15에 넘어가니까 얘가 너무 괜찮아요. 자, 그럼 얘가 5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얘가 가장 많이 들어가려면 2, 1. 얘가 1일 때 얘가 3. 얘가 빵일 수는 없잖아. 자연수니까. 그럼 얘 몇 가지? 2가지. 자, 여기가 4면은 얘가 10이니까 넘어가면 우리가 x 더하기 2y가 8인 경우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4면 얘가 0이니까 안 될 거고 3일 때 2, 2일 때 4, 1일 때 6. 그쵸? 그래서 3가지 이런 식으로 다 녹아다 띄시면 돼요. 아하. 자, 얘가 3이면 9니까 블라블라블라 x 플러스 2y가 11. 그럼 얘가 5일 때 1. 근데 굳이 이걸 다 써볼 필요 있을까? 어차피 너 1까지 갈 거 아니야. 5부터 1이면 몇 개요? 5개요. 그 다음에 얘가 2면 x 플러스 2y가 14. 그럼 얘가 6부터 또 1까지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6개요. 자, 여기가 1이면은 37이니까 x 플러스 2y가 7이니까 얘가 8부터 1까지 갈 거니까 8개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몇 개죠? 24가지다.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83번입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10의 자리는 8의 양의 약수래요. 그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자,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 있나요? 그쵸? 자, 짝수라는 건 1의 자리가 0, 2, 4, 6, 8 요 5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의 자리는 1, 2, 4, 8 넷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가는 거니까 얘 5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20가지. 너무 어렵네. 자, 1087번입니다. 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자, 소인수분해 했었어요. 얘 8 곱하기 9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얘 120은 8 곱하기 15인가요?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우리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냐면 지수에다 더하기 1, 지수에다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곱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혹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지수에다 더하기 1, 지수에다 더하기 1, 지수에다 더하기 1 해서 곱하시면 얼마인가요? 16인가요? 네. 네, 그래서 B 빼기 A는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최근에는 없지만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소인수분해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소인수분해 하시고 자, 만약에 얘 7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얘가 2가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까지 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3개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은 1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3 곱하기 5가 1제곱까지 있으니까 1 더하기 5다. 이렇게 해서 싹 다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방법의 수와 집을 금액의 수. 자, 집을 방법수, 집을 금액의 수, 이거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요새 100원으로 뭘 살 수 있다고 지불을 한다는 거야? 50원이 3개 있고요. 10원이 2. 진짜 이걸로 뭘 살 수 있니? 자, 이렇게 있었대.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하나로 내가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과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다른 거죠. 근데 금액은 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지불 방법은 약수개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100원짜리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세 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씩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겠네, 그치? 근데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내고 너도 안 낸 거면 이게 지불을 한 거니?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다 안 낸 거 한 가지는 빼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23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지불 방법 굉장히 쉽죠, 그죠? 네. 지불 금액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X, Y, Z 한 다음에 그거가 아니네.
그래. 자, 집을 금액의 수는 작은 화폐 단위로, 작은 놈으로 큰 놈을 만들 수 있는가? 큰 놈 가능? 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0원짜리 두 개로 50원이라는 단위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50원 세 개로 100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니? 되잖아. 두 개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불가능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 자, 가능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놈을 작은 놈으로 환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놈을. 무슨 말이냐면, 자, 50원짜리 세 개로 100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를 50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 50원짜리 두 개라고 치면 한 50원이 총 몇 개예요? 5개 있고 10원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니까 두 개라고 보시고 이걸로 지불 방법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낼 수 있는 게 6가지, 이걸로 낼 수 있는 게 3가지. 근데 둘 다 안 내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빼시면 돼요. 자, 지불 금액을 세는 방법은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불가능해. 그럼 넌 그냥 그대로 내려와. 얘로 얘 만들 수 있네? 그럼 큰 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 그 다음에 이걸로 지불 방법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지불 방법을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아니야, 늘 힘들어. 늙어서 그래, 늙어서. 아니에요. 아니긴 뭐하냐. 저도 늙었어요. 야, 작았어요. 그건 안 돼. 살도 너무 찌고. 아니, 무슨 소리야? 완전 컸어. 맞아. 왜 중간에 멈춰? 야. 그러시면 안 돼요. 뭘 꼬라봐. 친한 아저씨가 없는 거지. 담배야. 자,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하여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우리가 B를 거쳐서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었겠죠. 네. A에서 B 가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B에서 C 가는 방법은 2가지인데 A에서 B를 거치고 C로 가는 거니까 곱해야죠. 그래서 8가지입니다. 자, A에서 D 가는 방법 3가지. D에서 C 가는 방법 4가지. 해서 12가지입니다. 근데 또는이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해주겠죠? 이러거나 이러거나니까 그래서 20가지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간단. 자, 색칠하는 거 우리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색칠 공부. 그죠? 색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하여도 좋으나 이웃한 건 다른 색으로 칠할게요. 이거 많이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많이 붙어있는, 가장 많이 인접한 놈부터 칠하시면 돼요. 아니면 특수한 거나 인접한 놈이나 특수한 놈부터 칠하시는 게 일단 가장 편하고요. 주의하실 거는 이거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1097번하고 제가 2개 풀어드릴 거거든요. 99번하고 화가 나네. 자, 얘를 칠할 건데 빨주, 노파, 검 몇 개야? 빨주, 노파, 검 5개네요. 5개를 이용해서 칠할 겁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세요.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A는 B, C, D, E, 그러니까 4개랑 인접했죠.
B는 AC랑 인접했으니까 2개, C는 딩딩딩 3개, D는 딩딩딩 3개, E는 2개 했으니까 가장 많이 인접한 A부터 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난 A 칠할 거고 그 다음에도 가장 많이 인접한 C나 D부터 칠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C, D, B, E 이 순서로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색이 있으니까 A에는 5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거고 그럼 C는 A랑만 다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싸가지. D는 A, C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에 B는 A, C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 E는 A, D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해서 540까지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칠해가는 과정을 보시면 얘가 CD로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인 거거든요. 양쪽으로 얘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라면 지금 거기 99번인가요? 자, 얘를 4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다. 4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인접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만약에 A부터 그럼 다 인접하니까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 치면 다시 얘가 만나는 형태야. 얘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얘는 이렇게 찢어져서 그냥 양쪽 갈래서 끝나버렸는데 얘는 이렇게 칠해가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같은 색으로 칠한 경우와 다른 색으로 칠한 경우로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랑 C든 B랑 D든 점으로 만나는 친구는 이거 인접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점으로 만났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점으로 만난 친구들끼리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A랑 C랑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럼 A랑 C가 일단 넷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 B랑 D를 칠할 건데 여기 만약에 빨간색이 들어왔으면 B는 빨간색만 아니면 되겠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D도 빨간색만 아니면 되잖아. 셋 중에 하나. 그래서 4, 9, 36. 자, 두 번째. A랑 C랑 다른 경우에 그럼 A가 여전히 넷 중에 하나 칠할 거고 자, 빨간색이 들어왔으면 C는 빨간색이 아니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빨간색을 제외한 색 중에 하나. 그럼 여기 노란색이 들어왔으면 B는 노가 안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너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요? 48가지요? 그래서 요러거나 하니까 둘이 더해서 84가지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냥 칠하는 거나 이렇게 뭔가 다시 원점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 계속 돌고 도는 듯한 느낌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01번입니다. 101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었습니다. 자, A, 1, 2, 3, 4를 만들 때 A, I는 I가 아니고 싶었습니다. A, I는 I가 아니고 싶었다. 그 말은 1자리에는 1이 올 수 없다는 거고 여기에는 2가 올 수 없다는 거 여기는 3이 올 수 없는 거 여기는 4가 올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이걸 푸는 방식을 수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노가다를 띄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 그려서 노가다 띄시겠다. 그러면 여기 1이 올 수 없다는 건 여기에는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에 2를 갖다 썼으면 1, 3, 4가 남았으니까 여기 아무거나 1, 3, 4 막 들어와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1이 온 경우, 3이 온 경우, 4가 온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녹아다 띄시는 겁니다. 자, 2, 1 썼으면 3, 4 남았는데 3, 4 남았는데 3이 3 밑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무조건 4 오고 여기 3 와야지. 자, 요 경우는 1이랑 4가 남았는데 4가 여기 올 수 없으니까 4 오고 1 와야지. 1, 3 남았는데 여기에 3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1 오고 3 와야지. 이런 식으로 다 녹아다 띄셔야 돼요. 녹아다. 자, 3이 왔어요. 이제 1, 2, 4 남았는데 2가 2에 올 수 없으니까 1하고 4. 자, 1이 왔습니다. 2랑 4 남았죠? 4가 4 밑에 올 수 없으니까 4, 2. 자, 1이랑 2가 남았는데 이제 막 와도 되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써주셔요. 자, 1, 2, 3 남았네? 근데 여기 밑에 2가 올 수 없으니까 1 온 경우, 3 온 경우. 자, 2, 3 남았죠? 근데 3 밑에 3이 올 수 없으니까 2, 3. 1, 2 남았으니까 아무 데나 막 와도 되네? 이렇게 해서 다 나열해 놓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다. 그래서 9개라고 쓰시면 돼요. 9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가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하나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개빡칠 거 아니야. 막 욕하고 막 시험지 찍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자기가 자기 거 못하는 거 1이 1에 못 오고 2가 2에 못 오고 이런 걸 이제 원래는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교란순열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라고 하거든요. 홍길동. 1이 1의 자리를 못 가고 2가 2의 자리를 못 가잖아. 자, 이거 그냥 저는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 뭐 몰라도 되고 홍길동은 몰라도 되고 교란순열이라고 해도 되고. 자, 두 명이에요. 선생님 두 놈이었어. 그러면 서로 바꾸는 것밖에 방법 없죠. 한 가지예요. 세 명이면은 자 1, 2, 3이 있었대. 자, 그럼 1 밑에 1이 못 오는 거니까 2가 오거나 3이 와야겠죠. 그죠? 자, 1, 3 남았는데 3 밑에 3 못 오니까 3, 1. 1, 2 남았는데 2 밑에 2 못 오니까 1, 2. 몇 가지? 두 가지네. 자, 4명일 때 우리 셋째 지금 9가지. 자, 5명일 때 몇 가지게요? 녹아다 띄워보시면 4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44가지를 다 녹아다 띄워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6명일 때는, 지금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6명일 때는 몇 가지냐면 265가지예요. 그 다음 건 더 심해. 엄청 많아. 7명이면. 이거 어떻게 할까? 다 녹아다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숫자를, 요거 어차피 나와봐야 요 두 가지 나오거든요. 요 숫자를 기억을 하시거나,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규칙을 알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식으로서는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그냥 규칙을 보시면은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식으로서는 되게 어렵지만 규칙을 보시면은 자, 둘이 더하면 얼마 하게? 3이죠. 얘랑 곱하면 9가 나와요. 둘이 더하면 얼마 하게? 11이에요. 얘랑 곱하면 44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53이고 얘랑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 근처에 강일고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이게 수행평가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 찾아오라고.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5명이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나왔어.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그냥 44개 써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44개가 나왔으면, 아니, 만약에 5명짜리가 나왔어. 자, 1, 2, 3, 4, 5. 이렇게 하더니, 자, 5개짜리야.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서술형이면, 여기가 2인 경우만 녹아다 띄시는 거야.
2인 경우만. 지금 보시면 얘 2인 경우 3개, 3인 경우 3개, 4인 경우 3개잖아. 3개, 3개, 3개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노가다 뛰시면 얘가 11개가 나와야 돼요. 11개가 나와서 곱하기 4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44가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2인 경우 11개, 3인 경우도 11개. 아니, 보면 표정 펴줘. 고마워. 왜 곱하기 4를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2, 3, 4, 5잖아요. 네. 2인 것도 11개, 3인 것도 11개, 4인 것도 11개, 5인 것도 11개니까 얘가 4개 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가다는 요 2인 경우만 띄고 곱하기 4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높아심에 물어보는데 다음 모음은 알고 계시죠?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원장님하고 처음 만난 학원 학생이 그때 고2였나? 걔가 자음 모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음은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아, 에, 이, 오, 우, 아, 에. 뭐요? 이런 거 안 배우는 어학원 이런 거. 아, 그래요?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아에이오 Y는 모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5개만 모음이라는 거. 물론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얘기해봤어요. 자, 여기 스마일에 있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고 싶다. 영상이 다 찍겠어. 이렇게 했어요. 욕을 했다고? 자, 5개 중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굳이 기호로 쓰자면 OP3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거 기호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시고 그냥 일렬로 나열할게요. 그냥 5개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서술형에도 굳이 OP3 안 쓰셔도 됩니다. 60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1106번입니다. 몇 분이야? 이제 시간이 어디까지 해요? 딱 여기까지만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4년씩 배울까지 해야 되는데. 네? 딱 몇 가지. 저 너무 많은데. 안 되는데. 저 숙제 다 못해가지고. 11번 우리 금요일날 어차피 클리닝. 클리닉.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 안 해요 숙제. 근데 네? 안 되는데. 아 그때 멈춰요. 안 돼. 오늘 이미 저기 다 내놨는데 이거. 수정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안 돼. 일단 딴 거 몰라도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도. 그 유형 10일이요? 110번까지. 안 되는데. 좋은 거 같아요. 맨날 유형 10일까지 갔죠. 그럼 다음 시간이 힘들어져 너네. 항상 힘들었는데. 아 항상 힘들어? 근데 금요일에 진도 안 나가죠. 네, 진도는 안 나가죠. 자, 1학년끼리 이웃해라. 우리 이웃하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덩어리. 자, 1학년이 3명이 하나의 덩어리고 2학년이 4명이 있었으면 우리 총 몇 명이 있었냐면 5명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근데 1학년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3팩. 그렇지.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720까지다. 이원아. 자, 1210번입니다. 저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 이웃하지 마. 이랬어. 자, 이웃하지 마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세요. 나머지 먼저 나열. 그 다음에 끼워넣기 하는 거야. 끼워넣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제들은. 자, 무슨 말이냐면, 남자 이웃하지 마! 이랬으면 여자만 먼저 나열하는 겁니다. 3패. 그러면 여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남자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서희, 너희. 넷 중에 하나에 갈 거 아니야. 첫 번째 남자가. 그치? 남자가 여기 한 놈이 왔어. 남자가 한 놈이 왔어. 그러면 이제 다른 남자는 여기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2니까 72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남자가 3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웃하지만은 나머지를 먼저 나열한 후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네. 4 곱하기 저 뒤에 3은 뭐예요? 첫 번째 남자가 넷 중에 하나에 갔어요. 네. 그럼 두 번째 남자는 여기 올 수 없잖아. 세 군데만 갈 수 있잖아. 음. 네. 괜찮을까요? 네. 네, 좋아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가 아, 너무 만나. 유형 12번까지만 할까요? 하나만. 아, 애매하잖아. 여기 딱 페이지 너무 이쁘잖아. 여기까지 딱 하면 여기 다음 딱 이건데. 안할 거예요. 여기 딱 하나만. 전 좋다 생각해요. 네, 그래, 좋아요. 딱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자, 1114번입니다. 와, 너무 쉬워요. 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 좋겠다. 저는 남중남고 군대이기 때문에. 네. 아, 부럽다고요? 맞습니다. 자, 양 끝에 여학생이 오고 싶었다. 그러면 우리가 7명이 이렇게 딱 갈 건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려면 여학생 4명 중에 1명이 여기에 앉겠죠, 그죠? 여학생 3명 중에 1명이 여기에 앉았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을 그냥 앉히면 되는 거니까 5패. 끝. 그래서 1440까지 가. 해서 숙제는 거기 159쪽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저기,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야 설명해. 왜 오펠이야? 여자 넷 중에 하나. 남은 여자 셋 중에 하나. 그럼 5명 남았죠? 아, 5명을 앉히는 거니까 5패. 김예랑이 김이랑 이거 김예랑이 왜? 자기한테 안 맞다. 기억해. 김이랑 잘 지내. 걔 앞머리 잘랐어. 잘 어울려? 근데 안 하고 다니는데 앞머리? 나도 앞머리. 뭐 하는 거야? 응, 넘기는데. 왜 이 밑에 빨 나왔어? 아니 야야 이걸 왜다 정리해?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동하셔서 괴롭힘 당하시면 돼요. 해주세요. 은정아 뭐 할 거야? 나 배는 안 고픈데. 왜? 먹자. 공부장 갈까? 해주다 들렸다가 아니 진짜.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나 이제부터 진짜 밀가루도 다 끊을 거야. 알겠어. 가면 빼자. 뭔 개소리야.
이거 다 한 거 아닌가? 다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숙제를 안 하고? 올라오지? 안 되는데? 다시 할까? 근데 왜 컴퓨터가 멈췄지? 큰일 났네. 보통 교재가 있어? 사왔어. 잘했네. 왜 컴퓨터가 멈췄지? 어떡하지? 멈춘 거 같아. 얘랑 그냥 끊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아까 중간에도 한번 갑자기 소리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요 앞방식 그 영상이 2개거든요. 짧은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제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들어간 건데 이거 어쨌든 내가 또 몰아서 고르긴 했는데 조만간 장쌤이 올려요. 어렵진 않은데 내용을 내가 다 들어갔거든. 유나는 확통 안 할 거잖아. 얘는 우리 영상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니? 이게 복습할 거면 사실 안 찍어도 상관없어. 평생. 어?